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금요일 굿모닝 글로벌 시작합니다. 앵커 박명석입니다. 이제는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장 가장 좀 걱정했던 부분이 최근에 FOMC 당일과 그 다음 날의 스윙을 기억하십니까? 당일날 FOMC 덕분에 막 시장이 환호를 하며 그 다음날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혹은 FOMC 때문에 좀 급락을 했다가 그 다음날 급반등하는 모습, 이렇게 변동성이 좀 심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도 혹시 좀 그런 일이 반복되진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장중에 나스닥이 4% 가까이 뛰어오르는 걸 보면서 이제는 올해는 진짜 달라지나? 라는 기대를 작게 하게 되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씩 피어났습니다. 뭐니 해도 오늘의 주연은 역시나 10년 만에 최고의 하루를 만들었던 메타 플랫폼이었죠. 사실은 이 메타 플랫폼 지난해까지 물론 모든 빅테크들이 안 좋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아픈 손가락 딱 하나만 꼽자면 또 메타 플랫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로 강력한 그런 저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저희 이제 굿모닝 글로벌 진행되는 동안 아마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알파벳 이런 종목들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될 텐데 이제는 좀 기대를 하게 되네요. 사실 이번 주, 특히 이번 달 좀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두 가지였거든요. FOMC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그런데 이 정도면 괜찮게 뭐 호재로 받아들인 셈이니까 기대를 계속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항상 이럴 때 사고가 나죠. 이럴 때 긴장감 늦추지 않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하면서 돌다리 한번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굿모닝 글로벌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밤에 있었던 이슈들 정리해보는 시간 클로징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헤어스타일이 멋지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간밤에 뉴욕 증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간단히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시장이 계부로 크게 올랐습니다. FOMC 회의에 따른 기대감이 형성이 됐었고, 그리고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기술주 중심으로 나스닥이 장중에 3.2%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시장이 다우지수가 좀 하락을 했지만, 이 다우지수 하락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기술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편중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고요.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이제 상승세에서 좀 꺾었는데, 어제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있었다면 오늘은 빅쇼트 영화의 주인공이죠. 마이클 버리가 있었습니다. 2시에 투자자들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냈는데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트위터 계정에다가 정말 간단하게 매도 딱 한 단어 올려놨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남길 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자분들도 한번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기술주들 이렇게 올라가는데 일정한 어떤 특징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비교 차트를 한번 가져와봤는데, 위에서부터 펠로톤, 그리고 소피, 메타, 테슬라, AMD, 아마존닷컴, 스노우플레이크, 알파벳, 애플까지 쭉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낙폭이 컸던 중소형 성장주로 구분됐던 종목들이 좀 빠르게 귀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하락폭에 비하면 아직 한참 멀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낙폭이 컸던 대형주들 중에 테슬라와 메타가 특히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대형 기술주들은 좀 고르게 하지만 떨어진 만큼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좀 불안감은 있어요. 왜냐하면 연착륙이든 정착륙이든 어쨌든 경기 침체는 침체니까 그 상황에도 지금 랠리를 쫓아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JP모건 쪽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쫓아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장 막판에 지금 주가 다시 올라오는 걸 보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말할 때
그 두려움 중에서 내가 이제 소외되는 어떤 기회를 다들 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에 추격 매수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건데 지금 기술주들에 대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들 지난밤에 나오긴 했는데 지난밤에 나온 게 이제 노동 비용은 기대치를 좀 하회하는 수준이었고 이제 해고자들은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비농업 생산은 그래도 기대치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장 주문도 지난달에 마이너스 1.9% 하락했는데 이번 달에는 1.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이게 또 떨어졌어요. 18만 3천 건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너무 이렇게 떨어지는 것 자체가 안 좋지 않냐, 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역시나 메타가 굉장히 크게 두각을 이슈를 받았습니다. 지금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5억 달러 이상 더 많이 나죠. 굉장히 많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광고 수익, 특히나 광고 수익 쪽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올라갈 거다라는 예상이 있다 그랬죠. 약 한 4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 지금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보다 50센트나 더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자체도 일일 활성 사용자도 2천만 명이나 예상치를 넘어서는 예상치 수준이 워낙 낮았던 측면도 있지만은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정말 많이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굉장히 좋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동안 지난번에 이제 11,000명 해고를 했습니다. 이 해고한 게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표 보시면 앞으로 또 더 많은 성장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연결이 됐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지금 추가되는 게 주식, 자사주 매입하는 게 이게 지금 기존에 500억 달러에다 400억 달러 추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주식수 줄어들면은 EPS는 더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효과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크게 효과를 볼 것이다 이러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가 그 실적 발표하는 거 봤는데 머크하고 이제 일라이릴리 제약주 봤거든요. 근데 두 회사가 머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조금 소폭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한 10% 정도 하락했는데 주가가 마이너스 4%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당 2달러 9센트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8% 이상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6%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 두 종목이 있는데 교정기 제작하는 얼라인 테크놀로지 이 회사 한국에서 이제 임플란트 회사 한번 크게 횡령 사건 터지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매출이 50% 이상 늘어나는 효과를 봤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정말 한국에 엄청난 타격을 준 상황인데 이 회사가 굉장히 크게 덕을 봤죠. 그러면서 지난밤에 이제 실적 좋게 나올 거다 이러면서 이제 20% 이상 상승을 했고 그리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크게 알려지진 않았는데 집단 소송건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뉴욕 쪽에서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 이걸 이제 따지는 그런 집단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기각되는 상황이 됐는데 만약 이게 받아들여가지고 소송이 진행됐더라면은 정말 전쟁 아닌 전쟁이 일어났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났을 때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기각되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밤에 또 경제지표도 중요하게 이어집니다. 그 부분 우리가 노동지표 관련해가지고 좀 봐야 되는데 실업률이 0.1%포인트 드디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비농업 급여 같은 경우에는 4만 건이나 감소할 것으로 지금 연준이 예상했던 그 수준으로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 정부 지출에 대해서 지금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다 그랬죠. 왜냐하면 정부 지출이 제로 수준으로 지금 예측이 돼 있는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매파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정부가 좀 도와줄 것이다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자세히 보고 있고 국내 관련 지수 지수는 여전히 침체 국면인데 ISM의 비제조업 서비스 분야에서 그나마 조금 회복이 되면 다시 좀 올라올 것으로 50 이상으로 올라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타 플랫폼즈의 강세가 아주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마감 지수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0.12% 소폭 하락했고요. S&P 500이 1.47%, 나스닥이 3.25% 강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지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오늘은 어떤 종목 짚어주실 예정이신가요? 네, 오늘 이제 뭐 애플, 아마존닷컴 지금 장 끝나고 나면은 다들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굉장히 또 변동성이 있을 텐데, 약세장 랠리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흐름을 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비중에서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수익 실현을 좀 해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오늘 볼 종목은 CBS 헬스입니다. CBS 헬스가 다음 주 8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좀 주워 담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CBS를 말씀드립니다. 약국체인이고 한국 편의점처럼 이렇게 유사한 소매 업체를 리테일 매장 운영을 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24시간 운영하는데 찾으려면 CBS 검색하면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가치주로 잭스에서 가치주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데 퍼가 9.9배 그리고 PEG 비율이 1.3배 정도밖에 되지 않고 가격 현금 흐름 비율이 7.1배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주로 최근에 주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잭스닷컴에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종목으로 꼽힌 게 바로 CBS 헬스 이 종목이 꼽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분기에 811억 6천만 달러 매출을 보고를 했어요. 이게 10% 정도 상승을 하는 거 있고 순이익이 2달러 9센트였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은 뭐 10달러 이상 이렇게 상승해서 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2023년도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크게 갖고 있는 상황이고 재무제표 보더라도 재무 상황이 지금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동안 뭐 재고 많다 뭐하다 이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줘가지고 앞으로 기대감도 좀 큰 상황이고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보다 더 나을 것이다. 1, 2분기가 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지금 이런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한 달 동안 조금씩 지금 한 0.3% 정도 또 순이익 추정치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더 큰 기대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잭스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 정말 바닥권에 쭉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번 바닥 찍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85달러 구간에 바닥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등 시에는 한 98달러까지 매물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가 등락이 이렇게 반복이 될 때는 펀더멘탈 개선되는 기대감이 나오면은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성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 주가는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약사가 부족합니다. 너무 지금 위험하다 보니까 약사들이 일을 잘 안 하려고 해서 약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약국 운영 시간 자체를 축소시키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회사만 아니고 다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3월 달부터 시작될 거다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가를 평균 한 116달러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반등을 노리고 분할 매수를 한다면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적정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의 종목으로 CBS 헬스에 다뤄주셨습니다. 과연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